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아사쿠사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센소지 절이 있는 아사쿠사라 그런지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눈에 띕니다. 제가 주로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아사쿠사입니다. 일본의 다른 장소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여유가 없어 주로 이곳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일본에서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은지 비교해보기 위해 일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과연 어디가 더 나을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본의 임금 수준과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둘 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 세계적으로도 경제력이 탄탄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일본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임금 상승이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조사한 민간급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1990년도에 받은 임금이나 2018년도에 받는 임금이 거의 같습니다. 무려 30년이 지나버렸지만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급여는 그대로이다 보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죠.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1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는 약 15만 8천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만원 정도죠. 2인 커플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월 23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평균 생활비가 약 304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식비, 교육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또한 세대별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매달 약 150만원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30대 1인 가구는 매달 약 220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40대와 50대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생활비가 약 270만원으로 더욱 증가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주거비, 의료비, 여가 활동 등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점점 사용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매달 생활비 부담이 커서 많은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편의점 음식을 자주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가성비를 고려해 식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과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세대당 평균 공공요금 비용을 나타낸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공공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비싼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인상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해 현재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비싼지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전기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여름과 겨울철에는 난방과 냉방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일본의 여름은 습하고 더운 날씨가 많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들죠. 에어컨을 오래 틀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겨울철 또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도시가스보다는 LP가스 사용이 많은데 이게 꽤 비쌉니다. 수도요금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싸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물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외식비나 커피 한 잔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대중교통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지하철 요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 일본 사람들은 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이용하는 지하철회사나 철도회사가 다를 경우에 별도로 각각 요금을 내야 합니다. 따로 요금을 내야 하다 보니 지하철 요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여행와서 서울 지하철과 다른 철도회사를 환승할 때 아주 저렴한 추가 요금만 내고 환승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우와, 신기하다. 회사가 다른데도 환승이 가능하냐면서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처럼 느껴지는가 봅니다. 이렇듯 지하철 요금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한국이 더 저렴하지요. 하지만 일본에는 회사를 다닐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일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교해볼 부분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한 사회보험료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합치면 월급의 약 20에서 25%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고연봉자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요율이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금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세는 각 지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부양 가족에 따라 세금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꽤 큰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됩니다. 이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일본의 집값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주거비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이 비싸다고 보면 일본의 집값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신 일본도 주거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본은 전세가 없는 대신 집을 임대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월세가 우리나라보다 다소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세 부담이 꽤 크지만 교외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 가면 훨씬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증금 부담은 적은 대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죠.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았다면 그 외의 측면이 어떤 점이 살기 좋고 나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는 한국보다 다소 덜 경쟁적입니다. 한국은 직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대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경쟁력이 필요하죠. 반면 일본은 비교적 덜한 경쟁 사회로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한국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년 보장 문화도 일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교통이나 시설 등의 인프라는 한국보다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점, 외국이라 차별을 받는 점 등이 단점일 수 있죠.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비와 세금 부담이 일본보다 덜하고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반면 일본은 경쟁이 덜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나라가 살기 더 좋은지의 문제는 각자의 생활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고향이 최고다라는 속담처럼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가장 좋다고 느낍니다. 일본은 가까우니 자주 놀러가면 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댓글로 시청자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